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들과 영주권자들도 범죄에 연루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비자나 그린카드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2월 미 소비자 물가가 2.8%로 완화됐으나 여전히 연준 목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불경기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는 적색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에서 직원의 절반을 해고해 4,000명에서 2,000명대로 반감시켰습니다. 연방농무부가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학교와 푸드뱅크 그리고 지역단체들의 식품 구매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체류자들과 영주권자들도 범죄에 연루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비자나 그린카드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특히 비자나 그린카드 소지자들은 시민권자나 미국 태생보다 가중처벌받을 위험이 높아 범죄에 연루될 경우 이민 혜택을 취소당하고 추방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사실상 합법 체류자, 영주권자들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가자 전쟁을 계기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시리아 태생 영주권자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 영주권자들까지 이민 혜택 취소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에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아이비리그 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리를 체포한 ICE의 찬사를 보낸다며 비자나 그린카드를 취소하고 미국에서 추방하는 수많은 사례의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미국 내 하마스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추방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톰 호먼 국경총수는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합법 체류자들이나 영주권자들까지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비자나 그린카드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bsolutely we can. I mean, did he violate the terms of his visa? Did he violate the terms of his residency here? Any resident alien who commits a crime is eligible for deportation, and that's just one out of many. We're going to send a strong message to anybody here on a foreign visa. 톰 호먼 국경총수는 합법 체류자들이나 영주권자들에 대해서는 비자 조건이나 영주 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범죄를 저질렀거나 시위에서 건물 점거나 파괴, 타인 폭행 등을 살펴보고 비자 또는 영주권 취소와 추방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현행법상 합법 비자 소지 체류자들과 영주권자들은 크게 강력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365일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비자나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미국서 추방됩니다. 또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와 IS, 이슬람 국가 등을 추종 또는 지지자로 분류되면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돼 비자나 그린카드를 박탈당하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영주권자들까지 포함하는 외국인 거주자들은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미국 태생들보다 가중처벌 또는 무겁게 처벌받기 때문에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인 유학생들과 한인 영주권자 대학생들이 무심코 반전 시위에 동참했다가 체포되면 유학생 비자나 그린카드를 취소당하고 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들까지 외국인들은 이제 매장에서 $100 이상의 물건을 스쳐했다가 걸려도 구금당하고 이사 시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갖가지 이민법규 위반까지 더해져 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365일 실형에 서명하는 순간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364일 이하로 선고일을 받아내야 합니다. 다만 합법 체류자들의 비자 또는 영주권 취소와 추방 여부는 이민법원에서 이민판사에 의해 최종 결정이 나고 일반 연방법원에서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법정 투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2월 CPI 소비자 물가가 2.8%로 완화됐으나 여전히 연준 목표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관세 여파가 아직 반영되지 않아 다시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2월에 2.8%로 1월보다 0.2%포인트 낮아져 완화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2월 CPI는 3% 아래로 다시 내려간 것이지만 연준 목표인 2%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3.1%로 역시 1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아직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대도시 소비자 물가는 식품 가격이 전달보다 0.2%, 전년보다는 2.6%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달보다는 0.2% 올랐지만 전년보다는 0.2%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 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급등한 계란 가격을 보면 한 줄에 1년 전 3달러였다가 현재는 5달러 90센트로 58.8% 급등해 있습니다. 소고기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비프 로스트는 전년보다 9.5%, 그라운드 비프는 7.8% 올랐습니다. 생선 등 해산물은 1년 전보다 5.9% 올랐고 인스턴트 커피는 8.6% 인상됐습니다. 외식비도 전년보다 3.7% 올랐습니다.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 등 주거비는 전년에 비해 4.2%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교통비는 전년보다 6%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비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는 전달보다 0.3% 또 올라 전년보다 11.1% 여전히 오른 수준입니다. 그나마 자동차 보험료는 20%대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다가 다소 완화된 것입니다. 의료비는 전년에 비해 3%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다시 오름세를 보여 전년보다 6% 비싼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료도 12% 뛰었습니다. 여기에 관세가 12일부터 본격 부과되고 계속 확대된다면 일시적으로 미국 내 가격 인상, 물가 인상에 얼마나 여파를 미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0%의 추가 관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12일부터는 캐나다와 한국 등이 영향을 받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가격과 음료수 용기 등의 재료비가 올라 가격 인상 요인으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2일부터는 모든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부과되고 상호 관세가 결정되는 등 트럼프 관세 여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와 상대방의 보복 관세가 부과되면 일시적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이냐 아니면 물가 급등은 피하되 수출입 감소와 미국 민 소비 지출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접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불경기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란 적색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와 연방 감축,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 등의 여파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줘 일시적 치명타를 가할 것이란 경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와 연방 감축,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미국 경제를 경착륙 불경기나 적어도 물가와 실업률만 오르고 성장은 제자리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Do you think there will be a recession? I don't see it at all. I think this country is going to bo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 부과에서는 적국도, 라이벌도, 동맹도, 친구도 가리지 않고 실행하고 있고 이에 맞보복하고 나선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과 관세 무역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0시 1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단행해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를 불러왔습니다. 캐나다는 온타리오주가 뉴욕 등 3개 주에 공급하는 전기에 25% 부가세를 매기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배인 50%까지 올리자 부가세 계획을 유보시켰고 수시간 만에 백악관이 25%로 원위치시켰습니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강행되자 캐나다도 미국산 200억 달러어치의 보복 관세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4월 1일과 4월 중순 등 두 차례에 걸쳐 미국산 280억 달러어치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경제 전문 보수 매체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금융연구소들이 연일 적색 경고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관세 압박 절반으로 줄이려는 연방 감축 등은 미국 경제를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아니라 하드 랜딩, 경착륙, 즉 불경기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 분석가들은 적어도 미국 경제가 올해 물가와 실업률은 올라가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은 제자리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투철어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자주 바뀌다 보니 경제 불확실성이 심해져 미국 수출입 업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크게 부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미국 경제 불경기 위험을 30%에서 40%로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 미국의 PCE 물가가 2.9%를 기록해 관세 카드가 없더라면 2.1%로 안정될 뻔했으나 0.8포인트나 급등하게 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 연말 1.5%, 내년 말 1.2%에 그쳐 불경기 문턱에서 제자리하고 자칫하면 제로 성장으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완전 폐지 대상 부처로 꼽히고 있는 연방교육부에서 전체 직원의 절반을 해고해 4,000명에서 2,000명대로 반감시켰습니다. 연방교육부의 전면 폐지가 연방의회에서 승인받기 전에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4,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학자 융자금 관리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의 연방정부 몸집 줄이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연방 공무원 해고에서 전체의 절반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완전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연방교육부에선 1,315명을 해고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해고자 수를 약 2,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연방교육부에선 자진 퇴직 신청으로 572명이 조기 퇴직을 희망한 데 이어 1년 이하의 수습 직원 63명을 해고했고 11일 하루에 1,315명에게 해고를 통보해 해고자 수를 1,550명으로 늘렸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체 직원이 4,133명에서 2,138명으로 반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연방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린다 맥먼 교육부 장관에게 부처 전면 폐지를 위한 정리 작업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 폐지는 연방 상하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의 다수당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으나 하원에선 단 2명만 이탈해도 불가능해지고 상원에선 60표 장벽을 넘으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합세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의회 심의에 붙여지기 전에 연방교육부 전체 규모를 4,000명에서 2,000명으로 반감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은 전적으로 시나 카운티를 중심으로 로컬 당국이 맡고 주정부와 교육청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완전 폐지되거나 지금처럼 절반으로 축소만 되더라도 4,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 융자금 관리에서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은 매년 펩사라는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 가구 소득에 따라 산정된 펠그란트 무상 보조금을 산정받고 학교 측에서 계산해주는 각종 연방 론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혼란이 벌어지거나 적어도 지연 사태를 빚을지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의 학자 융자금 탕감 정책을 맹비난해왔기 때문에 연방교육부 폐지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이 분야에서 집중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교육부가 폐지되면 학자 융자금 관리 업무를 연방재무부에 넘길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방정부의 부처를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가 지역 농장이나 목장으로부터 학교와 푸드뱅크가 직접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2개의 연방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홍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농무부가 학교급식 지원 예산 10억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금 약 6억 6천만 달러와 푸드뱅크와 지역단체들이 지역사회에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구매 지원에 대해 약 4억 2천만 달러 지원금을 삭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 다우지가 연방정부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연방농부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짧은 기간에 끝나는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 것과 달리 연방농무부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입증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학교와 푸드뱅크가 직접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 결정은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삭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했으며 농산물의 주요 구매국들과 무역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전국의 농민들과 식품 관련 단체들은 연방농부부가 다른 보조금과 프로그램을 동결하면서 인력을 줄이고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학교급식 영양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현재 학교들이 연 6억 6천만 달러 연방지원금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지원금 삭감은 높은 식품 가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급식과 지역 농산물 지원에 의존하던 많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학교 급식의 품질 향상과 지역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 지원이 중단되면서 예산 삭감의 여파를 그대로 겪게 된 학교들과 푸드뱅크 그리고 농민들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를 개선하고 요리를 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학교 영양팀은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을 짊어질 것이라고 학교 영양협회는 말했습니다. WKTV 뉴스 홍의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